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이제 그 고대 문화를 일으켰던 그 촉발시킨 우리 민족이 전해준 그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럼 뭐 중국의 대표적인 거죠. 우리 공자님이 얘기하는 인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기. 근데 이제 산해경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쪽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해외,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 해외입니다. 동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군자국이 있다. 어디에? 동쪽에. 그 북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북동쪽이겠죠. 북동쪽. 동쪽인데 북쪽. 그러니까 북동쪽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동, 요서, 그러니까 홍산 문화가 있는 그 지역이겠죠. 의관을 하고, 의관. 그러니까 이미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항상 그러죠. 선비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모자를 안 씁니다만은, 우리는 갓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갓이라는 게, 굉장히 그 약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총으로 만들어요. 말꼬리. 그 꼬리 그 털로 이렇게 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푹 눌러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놀 때 이렇게 걸어 놓거나 위에다 놓거나 부셔지지 않게. 근데 그건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많이 쓰는데 그걸 쓰고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때는 그런 걸 안 썼죠. 그래서 뭐 조의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마리의 큰 호랑이를 그 곁에 두어 부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화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도 산신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신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면 양쪽에 이렇게 호랑이가 딱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선의 대표적인 산신인데 옛날에는 이제 신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문해자라는 중요한 이 글자에 대해서 이제 쭉 풀이를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뭐 백과사전 비슷한 거겠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동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옛날 글자는 이는 동쪽 사람을 얘기한다. 동방 사람,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큰 대자와 활궁자를 합한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대죠. 이렇게 큰 대자입니다. 이게 활궁자예요. 그러니까 활궁자를 합한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데 이제 쭉 보면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쪽은 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맥이라 한다. 맥은 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다. 우리가 맥족이라고 하죠. 우리를 고구려를 맥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인은 큰데 대인을 말한다. 대인.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대인과 소인이 있습니다. 소인배들하고는 대인을 논하지 말라. 근데 때가 되면은 소인배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남을 짓밟고 이런 게 이제 소인배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한테는 아부를 떨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짓밟는 지금이죠, 지금. 예. 이것을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소인배가 득실거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던 민족이다. 뭐라 그랬냐?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동이 사람은 대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대인에서 탈락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신라가 통일된 이후부터입니다. 왜? 적어도 대인의 풍모를 갖기 위해서는 대륙을 가져야 됩니다. 왜? 큰 땅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큰 뜻을 품겠습니까? 그리고 큰 땅에서 자란 사람은 벌써 풍모가 틀려요. 그걸 대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만주를 잃어버리면서부터 대인의 반열에서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한반도라는 조그만한 울타리에서 치고 받고 물어뜯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대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소인배가 득식을 거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대인의 풍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이다. 인. 어진 거예요. 자, 동이 사람은 대인인데 그 습속이 어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수를 한다. 그래서 불사지국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군자 불사지국이야.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가라사대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어디서? 중국에 바다에 뗏목을 띄워 그것을 타고 구이에 가서, 구이라는 것은 동이죠. 동이한테 가서 그 도를 구하고 싶다 그랬어요. 가고 싶다 그랬어요. 왜? 너무 어지러우니까. 도가 없으니까. 예, 예도 없고 인도 없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또 다른 거에 보면 어질인자를 보면은 인자의 옛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글자 외에 또 요런 글자를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글자는 뭐와 통하냐? 아까 이자, 동의할 때 이자의 옛 글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네를 중국이래. 지금도 그렇죠. 중화인민공화국. 근데 자기네가 전 세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다 오랑캐예요. 우리도 오랑캐죠. 그래서 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에는 개구자를 씁니다. 적자니까. 개 같은 종자. 그 다음에 밑에는 남만이라 해서 벌레충자예요. 버러지 같은 족속. 그 다음에 서융이에요. 그건 뭐냐면 칼하고 창을 쓰니까 무식하고 백정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왜? 그 실제로 짐승 잡아먹으니까. 근데 동쪽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동쪽은 뭐라 그랬냐? 여기 대인이다. 군자의 나라다. 예, 죽지 않는 나라다. 불사지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했어요? 어질다 그랬어요. 여기도 나오죠. 여기. 어질다. 대인의 풍모를 가지고 있고 어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종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용감한데 왜 활을 잘 쏘니까 그 대신 뭘 가지고 있냐? 예를 가지고 있고 인을 가지고 있다. 인. 이게 인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자의 옛 글자다. 그러니까 뭐 예에 대해서 오죽하면은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중국에서 도가 행하지 않으면은 구이로 가고 싶다. 구이로. 동이. 왜? 거기는 예가 있으니까. 인이 있고. 그 후한서에 뭐라고 됐냐? 동쪽에 오래된 나라인데 동이라 한다. 그 나라는 비록 크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록 강하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고 그 풍속이 순박하고 후덕하여 덕이 있어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겸양지심이에요. 맹자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밥을 먹는 사람은 서로 밥을 권하였다. 남녀가 거처를 달리하고요. 앉는 자리를 함께하여. 얘잖아요. 얘. 공자님이 좋아하는 얘네. 인이 있고. 그래서 뭐라냐면 동방예의 지국 군자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군자가 뭐랬어요? 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방에 있는데 뭐냐? 예의의 나라다. 예의지국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게 우리가 잘난 척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를 높여준 거예요. 자,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언제부터 망가졌냐? 아까 설명드렸죠. 신라가 통일된 이후부터 배려버린 거예요. 그럼 완전히 바닥을 친 건 언제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그리고 일제 35년 이후 완전히 배려버려서 바닥을 친 거예요. 그리고 6.25 지나면서 더 바닥치고. 자, 또 동이열전에는 뭐라냐? 여기도 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이에는 소련과 대련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상을 3일간 게으르지 않았고 3년을 근신하였으니
공자가 칭찬한 사람이다. 자, 얘에 대해서 표본이 있어요. 표본. 우리가 주작을 국교로 삼은 조선이 대표 주자로 딱 표대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정몽주예요. 태종은 자기가 때려 죽인 정몽주를 사표로 딱 세운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공자가 세운 사표가 누구냐? 소련과 대련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동이 사람이에요. 고조선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수소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고려조에 부모와 남편 상에 모두 3년의 예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공자가 칭찬할 만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라는 게 있으면 얘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부여조에, 삼국지 부여조에 음식을 먹고 마시면 모두 조두를 사용한다. 조두. 그런데 심지어 왜? 일본까지도 음식을 먹을 때 변두를 사용했다. 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콩두자지만 이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땅바닥에 그 음식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음식을 이렇게 올려. 이게 두예요.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도 이미 이게 나오고 있고 쭉 보면은 여기에 현재에도 제사상에 나무나 유기그릇 등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굽이 있는 것은 두, 없는 것을 조 또는 변이라고 했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문구 홍산문화, 대문구 문화, 용산문화 이건 중국 쪽이죠. 이건 요소 쪽이고 이 홍산문화의 뒤를 이은 게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죠. 하층 문화, 이게 상층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아라가 이렇게 쭉 전통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은나라는 발굴을 하면은 이 청동기가 무기보다 제사용이 무지하게 아주 세트로 나와요. 이건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는 하느님, 그러니까 탱글이죠. 하느님이 중심이었는데 우리가 이 주나라 때 오면은 그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냥 피상적 개념으로만 남아있어요.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상이 틀리다는 거는 이미 종자가 틀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상투입니다. 상투. 자, 우리가 홍산 문화에 보면 BC 4000년에서 3000년. 옥고라는 게 나와요. 이 옥고가 뭐냐면 상투꽂이에요. 네, 상투꽂이. 옥으로 되어 있는 절풍도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옥고예요. 상투꽂이. 요게 이제 절풍이에요. 근데 중국인들의 오리지널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반파, 서안이죠. 서안의 반파 유족. 여기는 상투가 없어요. 근데 이게 홍산 문화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상투 있고. 요게 이제 요 절풍. 요거 부여예요. 뭐 고구려도 있는데 여기 칸이 작아서 제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런 상투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회남자라는 중국 책에는 삼묘라는 거, 이 묘족이 누구냐면 조상이 치우예요. 지금도 치우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이 묘족은. 머리에 북상투를 하였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치우상이거든요. 이게 상투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것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치우는 상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오리지널 족속은 안 했어요. 이거 상투는 어디서 간 거냐? 우리 쪽에서 간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삼국지, 저 한조에, 사만이죠, 사만. 머리칼을 틀어 묶고 상투를 드러냈다. 그 형상이 날카로운 병기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톡 튀어 올라오. 칼같이 요 칼을 꽂아놓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짧게 턱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 저 뭐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만 있느냐? 아니에요. 남미에도 있더라고. 그 캐나다 인디언도 있어요. 그건 이제 손성태 교수라고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뭐 남미 쪽을 썼는데 요새는 이제 북미 아메리칸에 대해서 쓰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부여 모아산 유적, 동단산 유적, 고구려 유적에서 또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상투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악입니다. 음악. 아까 우리가 이 공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예악입니다. 예악. 음악과 이 예절과 그 다음에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묘, 제례, 악이라 그러죠. 그런 걸 연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악기가 뭐냐 하면 편경입니다. 그 다음에 편종. 이 두 개는 필수예요. 악에서. 그러니까 종묘, 제례악 같은 거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쭉 이렇게 딱 칩니다. 그러면 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편경을 치고 편종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박이 딱 때리면 음악이 딱 끝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제 맺어주는 건데 그 사이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이 보면 주르륵 편경, 편종, 그 다음에 뭐 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연주가 돼요. 근데 여기에 쓰는 편경, 우리 이 편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가 윤희상 씨가 유럽에 갔을 때, 당신네 유명한 그 음악가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뭐 전문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걸 잘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세종대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박연이 편경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걸 두드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을 띵, 궁상각시우 이렇게 띵 하는데 세종대왕이 저거 한번 다시 두드려 보라고. 좀 소리가 틀리는데? 그랬고 띵 치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센치를 다시 쟀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대 음감, 그 음악이 틀렸다는 걸, 악기의 음이 틀렸다는 걸 잡아낼 수 있는 정도의 군주라는 거는 그건 정말 대단한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얽혀 있는 게 편경입니다. 이 편경이 제일 오래된 것이 석경입니다. 돌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요임금 시대에 그 신하인 무구라는 사람이 이 편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보구 문화 BC 5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조보구 문화에서 이 석경이 나와요. 그럼 대단한 거죠. 이미 뭐 요임금이 뭐예요? 한참 이죠. 근데 쭉 내려가서 여기서만 나왔냐? 아니에요. 홍산문화에서도 나와요. BC 4000년에서 3000년. 두 개의 석경이 나오는데 길이가 44,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시대의 석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양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그러니까 하층이 있고 상층이 있는데 하층 문화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유물은 한 BC 2000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또 고대산이라고 그 동쪽 지역에서 물관지 유적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한 2100년 비슷한 연대죠. 여기서 나옵니다. 다 고조선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게 제일 오래된 석경입니다. 조보구 문화. 지금으로부터 7000년. 요게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요 홍산문화 석경. 요거 이제 복희대 교수가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돌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달라 그래서 한번 쳐봤어요. 정말 진짜 끝내줘요. 이런 음악을 연주했구나 고대에. 적어도 몇 년 전에 그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몇 년 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BC 4000년에서 BC 3000년 사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딱 그 천단, 지단, 그다음에 여신단 거기서 딱 놓고 그거를 딱 때리면서 연주를 해봐요. 굉장하죠. 정말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가장 감명받는 거는 시각은 30%도 안 된대요. 70%가 귀, 뭐 이런 오감으로 들어오는 거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게 뭐냐? 음악입니다. 음악. 그러니까 우리 고대인들은 아마도 하느님이 주신이니까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발명하지 않았나. 이때 이게 이리두 문화, 중국의 이 이리두 문화의 도사유적. 이거 이제 우리가 요임금의 유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BC 한 1900. 여기서 나라고. 그 다음 은나라에서도 그 왕비 무덤, 부호묘라고 유명하죠. 은어에서. 거기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14세기 하남서 안양시 여기서도 석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석경들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BC 5000년 전에 이미 이런 악기를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사유적. 이제 요임금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피리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 뼈로 만든 건데 이게 서포양 유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유왕조에 뭐라고 하냐면 천지 하나님과 땅에 하늘과 땅에 제사를 드리면서 북과 피리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성산성이라고 여기 이제 백제 유적인데 뭐 이 발굴자는 신라 거라고 자꾸 우기는데 이제 제가 아니라는 걸 갖다 이제 증명을 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요거가 나왔어요. 요거라는 게 뭐냐? 북이에요. 이렇게 허리에다 차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크죠. 장고니까. 장고가 아니고 조그만 거. 이 요자가 허리거든요. 허리에 달고 그래서 이 중국인들 보면 이렇게 달고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춰요. 남쪽에 가면은 묘족이나 이제 그런. 그리고 제가 규슈에 그 백제촌이 있으나 남양촌이라고 여기 이제 미야자키에 있는데 거기 그 제사 드릴 때 가봤어요. 그 보면은 북과 피리를 사용하더라고. 똑같아. 이게 지금 백제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천문 관축에 대한 거예요. 책력. 지금으로 얘기하면 달력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조선시대는 이 천문 관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장영실, 그 노비였던 장영실을 발탁해서 관리로 삼고 그에게 천문 관측을 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지사가 가요. 뭐 노상 가서 뭐 이게 머리 쪼아리고 그 뭐 이제 아부를 떨어야 뭐 이제 임금이 돼도 자기가 임금이 되고 왕세자를 책봉해도 중국에서 인정 안 하면 임금이 아닙니다. 얼마나 한심한 나라예요. 지 국호도 못 정하는 나라가 조선인데. 그랬는데 여기서 동지사가 올 때쯤 되면 여기서 또 떠나요. 그게 뭐냐? 정초 신년 하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중국의 황제한테 새 문안 인사 드리러 가요. 그러면 그때 중국의 황제가 뭘 내려주느냐? 책력 이겁니다. 달력을 줍니다. 이걸 가져와서 농사를 져요. 근데 세종대왕이 왜 거기에 관심을 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 갖고 온 달력은요, 우리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위도가 틀리고 경도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라는 거는 일주일만 늦어도 싹이 안 나옵니다. 빨리 심으면 얼어 죽고 늦게 심으면 늦어갖고 이거 뭐 나오나 마나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스카우트해 가서 뭐라냐, 우리에게 맞는 위치를 해서 그 책력을 이거 만들어 다오. 왜냐? 우리한테 맞아야 농사가 실패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중국에 가는 그 우리가 연안 박지원 선생도 이제 그런 거가 있지만 이 실학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관상대예요. 네, 천문 관측소예요. 거기는요, 황제가 허락하지 못하면 중국 관리도 못 들어갑니다.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 그건 왜 그러냐? 중국의 황제는 스스로 자기가 천자입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는 오직 천자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봉선이에요. 설명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천문 관측 또한 천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천문 관측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천재를 드리는 걸 무지무지하게 반대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전번에. 그걸 폐지시켰어요. 세조 때인가 폐지시켜요. 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천문 관측이 과연 중국 거냐? No! 아니에요. 자, 우리 복기대 교수가 이걸 밝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천문 관측 요거를 보니까 우하량 2호 지점 여기 그 3단으로 돼 있죠. 천단. 그 피라밋 3단으로 된 피라밋 형태인데 이 원형이죠. 이렇게 이제 단이 이렇게 세 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1단에 돌말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지름이 22m인데 거기에 몇 개가 남았냐면 63개가. 2단은 지름이 15.6인데 돌말뚝이 263개. 그리고 3단은 지름이 11m인데 돌말뚝이 159개. 그러면 이건 뭔가 관측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섹터를 나눴을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별자리가. 그걸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산치유, 이것도 홍산문화인데, 여기서도 이 원형재단에서 딱 올려보면은 이 북극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센터에. 근데, 그리고 북두칠성이 그걸 중심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 후배인 박원길 교수가 아주 중요한 현상을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이 몽골에서는요, 부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부족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그 부족이 모신 신단을 가서 박살을 낸대요. 완전히 초토화되면은 그 부족이 항복해 온대요. 공격을 안 받아도. 왜? 신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화를 저도 봤어요.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바이카를 가니까 형님 거기 가면은 12시 돼서 나가보세요. 그게 왜? 그랬더니 그 위에 뜨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그 재단을 지켜주는 별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때 이제 스님 두 분하고 같이 갔는데 한 분은 이제 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하고 나갑시다. 그리고 두 분만.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도인이니까. 왜? 그래도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12시에 딱 가서 찾아봐. 뭐 있어?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두칠성의 자루가 이 부룩한 바위를 이렇게 딱 꽂히는 거예요. 저거다. 북두칠성이 여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말고도 다른 재단들 뭐 태백산이나 이런 데 가서도 친구하고 이제 밤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팀들 데리고 밤에 거기를 탔어요, 산을. 그 재단에서 딱 보니까 북극성이 딱 위에 꽂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렇구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곳이고. 이거 그대로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